깊이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앞서 제주 홀대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제주가 유치에 실패한 또 하나의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달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인데요. 낯선 행사 아닙니다. 이미 제주에서 3번이나 개최했던 세계 한상대회가 재외동포청 승격 이후 규모를 확대한 국제행사입니다. 지난해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21차 대회에는 오영훈 지사도 참석해 홍보 활동을 했었죠. 22차 대회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제주는 1차에서 탈락했고 전라북도가 최종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인천시를 제쳤습니다. 그 유치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컨벤션 시설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행사를 치러낸 건지 그 궁금증을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지역 방송에 웬 전북지사가 나타났지? 이런 청취자분도 있을 텐데 제주도민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제가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이 바로 제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역동성을 가지고 또 오영훈 지사님 취임한 이후로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저도 잘 주목하고 있고, 또 같은 민주당 소속 도지사로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린 건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서 열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 유치 경쟁에서 제주를 1차에서 누르고 최종에서 인천을 누르셨습니다. 그 유치에 성공한 원동력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는 이 전북만이 가진 강점이 한국적인 아름다움, K컬처의 뿌리가 전북에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K컬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분들께 K컬처의 본류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 한옥, 한식, 한복 이런 점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라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고, 또 투표권을 가진 운영위원님들도 그동안 전북이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이나 제주보다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전북에 한번 가보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점들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난해 미국 그 대회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 지사님 그때부터 그러면 전북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유치활동 그때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요, 1년 그 이전부터 그 울산에서 대회가 2022년에 열렸는데요. 그 21년에 울산하고 전북이 한번 경합을 했다가 전북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대회에 가서 그때부터 제가 좀 유치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 전부터 유치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대회 열기 위해서는 사실 컨벤션 센터 같은 이런 회의 인프라 시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북은 뭐 그런 기반 시설의 경쟁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 지금 마이스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약점. 사실, 네네, 없는 건 사실인데요. 뭐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회식은 전북대학교 내에 전문 공연장 약 1,800석이 들어가는 삼성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기업 전시관이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대형 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컨벤션에 설치되는 것인데, 이거는 저희가 대형 돔을 설치해서 2,500평 정도의 임시시설을 마련했고, 그 이외에 다양한 회의실들은 또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강의실과 회의실들을 세미나 장소로 활용을 하면서 시설의 부족함을 좀 만회하려고 여러 가지 전북대학교와 같이 협업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개최지는 인천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재외동포청 승격도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국제행사 유치라는 게 중앙정부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야당 시도지사인 자치단체는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이건 정치적으로 불리한 지역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52명의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22회째까지 전부 운영위원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제가 작년에 애너하임에서 있었던 대위에 가서 52명을 전부 만났고 네. 또 그분들께 수시로 전화하고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그분들이 최근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일컬어지는 새만금이 그동안 32년간 사실 내부 도로가 완성이 안 돼서 가볼 수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드디어 가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변화의 땅인 새만금을 직접 보시면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비즈니스적인 영감이 분명히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한 번씩 했던 개최지보다는 안 가본 데를 꼭 가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을 주로 설득 포인트로 저희가 만들어서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네. 운영위원들 1대1로 타이트하게 그냥 1대1 마크를 하신 거네요. 네, 자주 소통하고 연락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네. 아까 새만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셨는데 아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으셨을 테고 그런 만큼 또 더욱 준비 과정이 부담이 됐을 텐데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유치가 결정된 12월 7일인데요. 그날 하루 참 기뻤고 그 다음 날부터 이번 대회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최근 2달 정도는 매일매일 준비 상황을 점검을 했고 특히 그 잼버리 때 그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전북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조직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전체적인 그 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생겼던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수송, 교통, 숙박,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 또 리허설을 반복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이 경제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경제인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수 상품 수출 박람회도 하고 창업 대전도 하고 국제 금융 컨퍼런스도 하고 이런 여러 행사들을 같이 구성해서 노력을 했고 특히 작년에 그런 불명예로 인한 것을 좀 극복하자고 하는 도민들의 열정과 성원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여러 행사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시고 간절하게 또 친절하게 대회를 잘 치러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라고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게 행사장이 지금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주로 설치를 하셨던데 보니까 학교에 아예 지사실을 옮기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대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에 항상 그 유치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시도지사들이 개회식에 한번 와서 축사하고 그 다음부터 얼굴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2박 3일 동안 현장을 지키면서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사무실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제가 2박 3일 동안 56건의 일정을 현장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주 행사장이 어떻게 전북대학교를 이용하셨는데 학교를 이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행사장 자체가 이 전북대학교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처음에는 외부에서 국립무형유산원 중심으로 한옥마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최초에는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재외동포청구와의 현장 실사 과정에서 거기보다는 전북대학교의 여러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일치를 봐서 전북대학교로 행사장을 옮기게 되었고 다만 저희가 지금 22번의 이 한인 비즈니스 대회 중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대신에 캠퍼스에서 열리는 것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성공한 한인 CEO들이 40분이 대학교의 수업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들의 성공 경험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예. 네네,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강의를 듣는 분도 그렇고 모두가 정말 만족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런 국제 행사하고 나면 뭐 생산 유발 효과 얼마다, 소득 유발 효과 얼마다, 뭐 수천억 원의 MOU를 맺었다 이런 홍보 자료는 쏟아지는데 사실 시민들 네. 별로 체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진짜 수출 계약, 이 계약을 얼마 했느냐 이게 손에 잡히는 통계일 수 있는데 이번에 네네. 수출 계약 금액 6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5,800만 달러를 5,800만 실제로 계약을 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서로 상담 계약은 약 6억 5천만 달러를 했는데 네. 약 2만 건 정도의 이 서로 수출 상담을 했습니다. 누적에. 예. 근데 저희들은 그 3일 동안만 수출 계약이 5,800만 달러인데 이제 이게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져서 상담한 내용들이 그 이후에도 이 추가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이 끝나자마자 9시부터 오늘 도청에서 그 한상 대회에 참여한 기업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행사, 예. 이 행사를 하면서 그 후속적인 기업들을 지원해서 수출로 연결시키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북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출한다 이런 계약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 경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행사, 국제 행사가 겉으로 보면 화려한데 실제로도 그런가 이런 질문하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는 것 때문에 대한 우려인데 네네.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게 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치단체의 이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또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국내외에서 온 약 3,500여 명의 기업가들에게 전북을 알린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 약 3분의 2, 참가자들의 3분의 2가 전북을 처음 와봤다는 네.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와 유산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교훈들을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관영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